오늘 29일 이 자리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교육 금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바른정당의 입장은 영어 교육은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더 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영어 양극화를 막고 중산층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서 기회의 사다리를 어릴 때부터 국가가 제공해 드리는 게 당연히 국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교육부가 오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교육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어 교육 금지 입장을 유지해왔던 교육부가 금지 입장을 철회하고 만약 허용한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한다면 저는 환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2월 말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방과 후 영어 교실이 지금 금지되도록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행학습금지법의 개정사항이고 우리 바른정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2월 임시회에서 이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교육은 오락가락하다가 오늘 만약 교육부가 허용을 하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하다가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면 금지하다가 3학년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오늘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치울 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이 영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문체부 장관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대표단 공동 입장이 합의되면 한반도 길을 들고 입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요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태극기를 못 들고 한반도 길을 든다는 것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남 갈등을 북한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 오히려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 취소하고 우리 태극기를 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남북 대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요구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소상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북한이 어떤 요구를 할 때 그게 온당한 합당한 요구인지 판단할 그런 능력이 충분히 갖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께서 북한의 요구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남북 대화에서 북의 요구 이게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질 것을 촉구를 합니다. 강남 집값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강력한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규제와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그 가장 가격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기본이고 그 위에 더해서 규제나 세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거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은 규제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원리는 도외시하고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오만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문재인 정부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더 면밀한 대책을 내놓고 그 위에 적절한 규제와 세금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비트코인 문제, 가상화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직 경제 관료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값보다 장관 값이 더 문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래소 폐쇄를 말했다가 몇 시간 만에 이 말을 또 청와대가 번복한 일을 두고 이 법무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이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이렇게 만든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경제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법무부가 이 가상화폐 주무부처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이거는 기재부와 금융위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와 청와대가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의 전자쇼 IT 전시회인 CES 2018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3,900여 개 업체 중에 중국 업체들이 3분의 1인 1,300여 개가 된다고 하고, 한국 업체들은 20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구글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의 바이두는 자율주행 AI 플랫폼 이런 데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의 테슬라를 따라잡으려는 중국의 퓨처 모빌리티는 스마트 전기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미 세계 1위 드론 업체가 되어 있는 DJI도 중국 시장을 넘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술 혁신에서 미국과 중국이, 특히 중국이 우리를 벌써 앞서가고, 우리는 어느새 중국에 추월당해서 이제는 한국이 기술 혁신에서 중국을 뒤쫓아가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혁신 성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 정부는 여전히 소득 주도 성장에만 매달리고 혁신 성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IMF 위기가 터지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실패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참담한 실정이고, 여기에서 계속 실패하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혁신 성장의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고 우리 국회도 거기에 총력을 다해서 뒷받침해야 경제가 겨우 살아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평창 올림픽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에 정치권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저희가 무엇인지, 또 시간 끌기 용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의 대화에 물꼬를 두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어서 우리 측 선수들의 피해가 있거나 또 평창 올림픽이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남북 실무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삼지연 관현악단을 포함한 140여 명의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담에 참석한 현송월은 2015년도에 베이징 공연을 앞두고 중국 측이 무대 배경의 장거리 미사일 장면을 교체 요구하자 직접 철수 명령을 내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예술단은 올림픽을 악용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체제 선전을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술단이 오더라도 어떤 내용의 공연을 할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지난 주말
남조선 당국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얼빠진 궤변, 가련한 처지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비방전을 펼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 표현이나 언급은 모두 25차례에 달하면서 우리 대표단을 태운 열차나 버스가 아직 평양에 있다며 협박성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와 남북 경색을 풀고자 하는 북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부는 시간 벌기용 위장 평화 공세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평창 올림픽의 북한 참여에 취해서 우리 안보 태세나 한미 공조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안보의 상황 속에서 정부 내에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코드 인사 계획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총 26개의 국책연구원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했던 성경융 씨,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 조세연구원장을 했던 황성현 씨를 지금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장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이정호 실장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잔여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국책연구원장들을 지난해부터 모두 사실상 밀어내기식으로 공석으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장, 보건사회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 노동연구원장, 교육개발원장 모두 다 임기가 남아있는 원장들을 모두 밀어냈습니다. 국책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연구 기관으로서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본연의 기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국책 연구기관의 기능이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를 통해서 사임시킨 기관장들이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대한석탄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김영근,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이미경,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김성주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또 사실상 현재 논의되고 있으면서 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유력하게 후보로 내세우거나 내정한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오영식 코레일 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또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김승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전체가 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코드 정피아 인사로서 노조의 반발도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적폐입니다. 앞으로도 벌어질 공공기관장의 인사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볼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적폐를 벌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저는 간단히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표님도 동의하는데 한반도 기와 단일팀은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유보해야 됩니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석하는 것과 한반도기를 같이 쓰고 입장할 때 한반도기를 같이 열고 단일팀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한반도기를 같이 공동 사용하고 단일팀을 했지만 그때는 북한이 지금과 같은 사실상의 핵 무장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상 핵무장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정부와 공동으로 한반도기를 쓰고 또 단일팀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북한 핵을 사실상 묵인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반도기와 단일팀 비핵화된 이후로 이룰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고요. 어제 우리 지상욱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단일팀을 하게 되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국가에서 희생됩니다. 우리 꿈나무들이 자기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출전을 못하거나 아니면 출전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이런 비극이 초래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을 정도로 단일팀이 그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지 정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암호 통화. 저는 암호 통화로 부르겠습니다. 영어 그대로 지으실 때 암호 통화 관련해서 법무부와 청와대 직원들 암호 통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법무부 장관이 이 거래소를 폐쇄하고 그 직후에 청와대가 번복하면서 평균 가격이 20%가 떨어졌다가 다시 20%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그 정보를 사전에 법무부하고 청와대에서 알았다면 40% 1억을 투자했다면 4천만 원의 순수익을 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통화 투자자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작전 세력의 거두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맹소까지 있습니다.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시장은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랬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정부 청와대와 모든 정부 공무원들은 저는 암호통화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암호통화 거래소를 폐지하지 말고 공무원들 암호통화 소유를 먼저 금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정책이 초기에 제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으로 가격의 등락폭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떼부자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뭐 공무원 때려치우는 사람들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았는지 그 정보를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청와대 직원들과 법무부 직원들 암호통화 소유 여부 전수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분이 탈북 여종업원 북한 송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감한 시기라 지금 말할 수 없다. 이게 나랍니다. 탈북 여종업원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에서 보내달라는데 그냥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보내줄 가능성도 지금 열어둔 겁니다. 제가 아는 탈북자 중에서는 자기를 북한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보내면 안 돼요.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아니 보내달라는 사람 다 보내주면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도 또 다 보내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는 북한의 눈치를 보고 탈북자 내려오지 말라고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탈북자 내려와도 우리가 보호해줄 수 없다. 이런 신호를 지금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송환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공개적으로 천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정책 중에 가장 안 좋은 정책은 나쁜 정책이 아니라 일관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 미세먼지 나쁠 때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 정책이 그렇습니다. 오늘 출근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아니 어제보다 미세먼지 육안으로 봐도 더 나쁜데 왜 오늘은 문자가 아닙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합니다. 실제로 어제는 평균 60, 70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50 이상이면 나쁨이고요. 근데 오늘은 서울이 지금 79, 인천은 100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피부로 어제보다 더 나빠졌는데 왜 공짜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 박원순 시장은 지금 분해라는 걸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기준이 요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하루 전 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